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리눅스 마스터 12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먼저 윰은 레드햇 계열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관리 도구이죠. 그리고 또한 RPM의 발전된 버전이죠. RPM이 원래의 레드햇 계열의 어, 패키지 관리 도구이고, 그 RPM을 온라인에서 의존성 검사까지 전부 해주는 더 발전된 모양의 패키지 관리 도구가 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봤습니다. 윰에 관련된 파일들, 디렉토리, 그리고 이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이 특정 파일에 이렇게 섹션별로 나누어져서 서버의 경로들, 이런 것들이 서버의 경로, 패키지를 위한 경로들이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윰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 다음 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자, 윰은 다시 앞에 페이지로 잠시 가면 의존성 검사나 설치, 자동 업데이트 등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수행을 간단한 명령어 몇 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윰 리스트가 있고 밑에 윰 리스트 인스톨드가 있어요. 그러면 인스톨드라는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설치된 패키지들의 목록인데, 그럼 뒤에 인스톨드가 안 붙은 이 리스트는 뭘까요? 요것은 내가 인스톨 같은 명령어를 설치했을 때 이것을 내가 보고 있는 서버에 가서 이러한 패키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그 서버에서 주는 정보대로 갖다가 패키지를 깝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패키지 리스트예요. 굉장히 길겠죠. 어, 이거는 조금 이따가 쳐보지 말기로 합시다. 잘 죽기 때문에 리스트 인스톨드는 길기는 하지만 볼만해요. 그래서 설치된 패키지 정보들을 한 줄씩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더 자세하게 특정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요걸 쓰시면 돼요. 인포 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내가 특정 패키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난다, 텔넷 관련된 걸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명령어를 치면서 뒤에 파이프라인하고 그랩 한 다음에 텔넷 이렇게 하면 텔넷 관련된, 텔넷 클라이언트건 서버건 관련된 패키지 이름들이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패키지 이름을, 온전한 이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이름을 가지고 다시 여기다 써서 info 해서 그 패키지 정보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패키지들이 또 보안 정보, 그 다음에 기능 개선,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업데이트만 하시면 업데이트가 있는 패키지들을 다 업데이트 하고요. 특정 패키지를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목록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서치해서 이런 문자열이 들어있는 패키지들을 보여다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스톨, 이게 정말 가장 편리한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톨 하고서는 이렇게 이름만 정확하게 쓰면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관련된 패키지들이 한 번에 와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딱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Y라는 건 이걸 설치하는 도중에 뭐뭐가 필요하다, 설치하겠느냐, 아니면 뭐 메모리나 디스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설치하겠느냐,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yes라고 전부 대답해 놓는 것이고요. 리무브는 이 패키지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룹 리스트는 패키지 그룹별 설치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그럼 요것들 몇 개 한번 실제로 사용해 봅시다.
지금 윰 리스트는 전체 목록이니까 써보지 말고 윰 리스트 인스톨드, 그래서 나한테 설치된 목록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한테 설치된 목록도 위로 스크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꽤 많아요. 텔넷에 관련된 거는 저는 없죠. 예, 그래서 특정한 지금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타르에 관련된 패키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랩을 배웠죠. 그랩해서 타르 이렇게 찾으면 타르에 관련된 패키지들이 깔려 있네요. 그럼 그 중에 이 패키지의 정보를 한번 볼게요. 복사, 윰인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이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되었죠? 그리고 인스톨은 제가 지금 워낙 많이 깔아놔서 디스크가 거의 풀이기 때문에 윰 인스톨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윰 인스톨 다시 Y 한 다음에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텔넷 서버를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텔넷 서버 깔았고요. 이제 인포 텔넷 서버 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 시스템에 잘 깔려 있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리무브 할 때도 리무브 하면은 지워지겠죠. 리무브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정보는 그룹 리스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윰의 사용법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윰의 사용법 자체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서 요 한 페이지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울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패키지 도구는 DPKG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RPM 그리고 이것은 레드햇 계열 리눅스에서의 얘기였고, 이것은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에서 DPKG라는 설치 도구를 패키지 관리 도구를 사용해요. 리눅스 배포판 계열별로 패키지 관리 도구를 누가 더 편리하게 빨리 개발하느냐를 거의 경쟁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시소 타듯이 윰이 조금 더 빨랐다가 APT 지금 요 다음 버전이 APT get이 조금 더 진도가 빨랐다가 그 이전에는 RPM이 나왔다가 DPKG가 나와서 또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양대 산맥을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개는 레드햇 리눅스, 지금부터 볼 DPKG와 이거의 온라인 패키지 관리 버전인 apt-get은 데비안 리눅스 계열, 이렇게 양대 그 계열의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데비안 리눅스의 패키지 관리 도구인 DPKG는 역시 RPM은 .rpm이라는 파일로 배포했듯이 이것도 파일 형태로 배포를 했어요. 초창기 얘기예요. 지금은 여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deb라는 파일로 배포를 했는데 요거 생긴 모양을 보면 RPM 파일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헷갈리기 쉽죠. 예, 거의 비슷한데 어디가 바고 어디가 언더바냐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이 순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이 모양을 보고 이거 i386에서 도는 거구나, 아키텍처구나, 이런 거 아시면 됩니다. 요게 버전이고 요게 릴리즈 번호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게 패키지 이름이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알아는 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러한 정보들이 이름에, 파일 네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의 온라인, 이것도 역시 의존성 검사 이런 거 다 해주고
또 편의성도 증대시킨 관련 프로그램이 바로 나오지 않고 DPKG 사용법이 먼저 나왔습니다. DPKG 역시 RPM처럼 옵션을 사용해서 아까도 UM에서는 서브 커맨드 같은 형식으로 사용했고 RPM에서는 옵션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DPKG도 옵션이 여러 개 있어요. 설치하는 거 I, 인스톨, 제거하는 옵션 R, 그리고 정보를 출력하는 옵션 S,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그 옵션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CentOS이기 때문에 요거 실험도 못 해보거든요. 네, DPKG 사용법 옵션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방법이 중요한 거죠. RPM과 DPKG는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 시스템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옵션 사용해서 이렇게 옵션 사용해서 이 파일로 내가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설치했는데 이게 어떤 의존성을 가졌다. 그러면 그 의존성 가진 그 파일도 뭐뭐.db겠죠. 그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서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RPM이며 DPKG입니다. 그럼 요거의 다음 버전 apt-get, 이것이 UM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죠. 데비안 리눅스 배포판에서 패키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제공하는 명령행 기반의 유틸리티. 명령행 기반도 물론 중요하지만 UM과 유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온라인에서 패키지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아까 UM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스톨 한 다음에 이름만 치면 이 이름을 서버에 가서 찾아서 그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대로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의존성 검사까지 다 한 채로. 그래서 사용자는 패키지 이름만 알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옵션에도 이렇게 아까 UM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DPKG하고 apt-get, 그 다음에 DB 파일의 형식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목이 1.4.2 소스 코드 컴파일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부분은 1.4.1 제목을 읽어볼게요. 패키지를 통한 소프트웨어 설치. 지금까지 배운 것은 패키지를 통한 소프트웨어 설치였어요. 즉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내가 컴파일, 링크, 즉 빌드라고 하죠. 빌드해서 거기서 나온 아웃풋을 실행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설치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트 1.4.2에서는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 것을 소스 코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소스 코드니까 그대로는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빌드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인스톨해서 나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다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리눅스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데스크탑 사용자들한테 많이 외면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전문가라면 이러한 시퀀스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 코스이니까 이 부분을 해야 돼요. 그럼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그럼 그걸 다운로드는 일단 받겠죠. 다운로드 받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는 보통 사이즈가 아주 커요. 그래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압축 파일 포맷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일 압축을 풉니다. 그럼 소스 코드니까 소스 파일들이 나오겠죠. 소스 파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압축을 풀어놓으면 서브 디렉토리 아래에 압축이 풀려 있으니까 그 해당 서브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요거 3개의 커맨드를 차례대로 치면 대부분 말썽이 없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돼요.
configure make가 스몰이어야 돼요. configure make 띄고 install, 이거 한 줄에 쓰셔야 됩니다. make 띄고 install 이렇게 하는 건데, configure는 요거는 이게 라지 문자 m이 맞습니다. configure라고 하면 라지 m으로 시작하는 make 파일이라는 게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make 파일은 다음 단계인 small m으로 시작하는 make라는 곳에서 input 파일로 사용해요. 이거를 읽어서 이거의 지시에 따라서 빌드를 수행하는 겁니다. make에서 빌드를 해줘요. 그럼 다시 configure로 와보겠습니다. configure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소스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을 해주는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configure는.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대부분 소스 코드의 최상위 디렉토리에 존재하고, 사용자는 사자가 어디 갔을까요? 사용자는 이 스크립트를 수정하거나 특별히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대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압축을 풀어놓으면 트리 모양으로 압축이 풀려요. 최상위 디렉토리에는 주로 configure, 리드미, 라이센스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소스 파일을 빌드한 그 결과 파일이 들어가는 디렉토리, 기타 등등,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서브 디렉토리들이 쭉 생겨요. 그 서브 디렉토리들 중에 이 configure라는 스크립트 파일은 그 소스 코드 중에 최상위 디렉토리에 존재하게 된다. 거기에 있으니까 실행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행 옵션을 가지고 있는,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할 때 ./configure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는 일은 이 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옵션들은 자기가 다 얻습니다. 예를 들면 GCC라는 거는 100% 필요해요. 여기서 빌드를 하는데. 그럼 이 시스템에 GCC가 깔려있나 안 깔려있나는 사용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안에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없으면 GCC 깔아야 된다, 이런 오류를 내보내고 멈춥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레벨로 할 거냐, 이거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규어를 수행하는 도중에 수차례 멈춰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피규어는 걸어놓고 자리를 어디로 뜨는 게 아니라 마칠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컨피규어는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 파일이다. 그래서 ./configure 해서 수행하면 된다. 이거는 각종 옵션들을 다 설정을 해서 make 파일이라는 하나의 파일을 만든다. 그럼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위치에서 make enter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커맨드이기 때문에 ./make가 아니에요. 그냥 make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읽어서 여기에 지정된 대로 빌드를 해서 실행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 실행 파일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 트리 구조 안에 어디엔가 숨어져 있어요, 이 실행 파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려면 그 특정 디렉토리를 내가 절대 경로를 불러가면서 이거 밑에 이 파일 실행 엔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키지를 깔아놓고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진 않잖아요. 내가 텔넷을 깔았다. 그러면 텔넷 엔터 이렇게 하면 나오길 원하지, 슬래시 밑에 어디 밑에 텔넷 엔터 이렇게 쓰기를 원하진 않죠.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make install 하면 그 서브 디렉토리 밑에 있던 실행 파일, 그 다음에 그 실행 파일이 온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파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시스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해줍니다. 보통 USR 로컬 이런 밑에 패키지 이름 그 밑에
설치가 되면 시스템 어디에서나 텔넷 엔터 이런 식으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게 메이크 인스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정은 컨피겨 메이크 인스톨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로 정리하고 다음 가봅시다. 다음은 비슷한 Cmake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거는 메이크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Cmake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컨피겨와 메이크를 합해서 Cmake라는 하나의 과정으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설명으로는 소스 컴파일 시 사용되는 메이크의 대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앞에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대부분 거치는데 메이크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떤 패키지는 앞에 있는 것 같은 컨피겨 메이크 방법을 채택하고 어떤 패키지는 C메이크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C메이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MySQL처럼 C메이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거와 이거 대신 C메이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잘 이해되셨죠? configure make install, C메이크 make install 되었죠? 네, 여기까지로 소스 코드 컴파일 방법 말로 하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아파치 서버를 소스 코드로 컴파일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는 말로 하지 않고 이 과정을 직접 소스 코드 다운로드부터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소스 코드 컴파일 관련해서 다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타르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죠. 테이프라는 게 사용되던 시대에 저도 이건 본 적이 없어요. 테이프 아카이브라는 이름을 딴 타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타르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묶어주는 툴이라면 풀어주는 툴도 있겠죠. 타르 하나로 묶기도 하고 옵션 가지고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스 코드 컴파일에서 왜 타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소스 코드 보통 용량이 아주 크다 그랬죠. 용량이 크다라는 거는 하나의 큰 파일이 아니라 아주 많은 파일들, 아주 많은 파일들이 또 디렉토리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나뉘어져 있는 거대한 소스 트리예요. 그거를 배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용자들한테. 그렇게 할 때 이거를 요대로 들어다가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그 묶어주는 프로그램이나 결합 프로그램으로는 곤란한 점이, 리눅스에서는 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파일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그럼 그러한 정보들까지 다 포함한 채로 묶었다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대소문자를 구분해 주잖아요. 파일 네임에서. 리눅스에서는 파일 네임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윈도우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 리눅스만의 파일 시스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개의 파일 디렉토리를 묶었다가 그대로 풀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타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옵션으로는 다시 C와 다시 X가 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고 여러 개의 옵션을 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C는 뭐냐 하면 파일을 묶는, X는 파일을 푸는 옵션입니다. 여기 다음에 나오죠. 파일의 속성, 링크 정보 등이 다 보존될 수 있다. 타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타르로 파일을 묶었을 때는 두 개의 파일, 10K짜리 파일과 20K짜리 파일을 타르로 묶었다고 해서 그게 압축이 되지는 않아요. 그대로 그냥 30K짜리 타르 파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묶는다는 거는 보통 전달하기 위해서 묶거든요. 그러면 전달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이즈가 작은 게 유리하잖아요. 인터넷 속도도 느려도 전달이 가능하고 빨리 전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묶거나 풀 때 압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대부분 다시 C와 함께 쓰이겠죠. 묶는데 이러한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4개의 압축 알고리즘이 소개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컴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깔려 있고 타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타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옵션을 다시 라지 Z라는 옵션을 주면 타르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가 묶으면서 동시에 압축까지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의 파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로 일을 안 해도 돼요. 이 옵션이 없다면 2단계로 일을 해야 되겠죠. 타르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압축 프로그램 돌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 파일의 형식은 압축 파일의 형식은 일단 타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친 다음에 요 뒤에 압축 파일들 하나씩 소개해 놓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고 갈게요. 여기로 건너뛰어 봅시다. 파일 지정은 다시 F로 한다라는 것은 요 바로 뒷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예, 여기 다시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F 옵션이 온 거예요. 여기에 X나 V는 자, 묶는 명령을 봅시다. C는 묶는 것이죠. V는 정보를 자세하게 보이면서 묶어라 라는 것이고 F는 파일 네임을 내가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C하고 V는 추가 옵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C, V 그냥 적힌 거고 F 한 다음에는 띈 것이 F는 추가 옵션이 필요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F 다음엔 띄고 추가로 이렇게 파일 네임을 적어줬죠. 이 파일 이름으로 압축해라. 즉, 이 커맨드를 수행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C 파일을 이러한 걸로 압축해라. 이렇게 이 파일로 압축해다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네, 그래서 다시 F 옵션까지 이해를 하고 타르에 대한 개요만 이해하고 이제 타르의 사용법과 압축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